원래 주식이 올라가려면 앞서 이제 당구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네. 우리가 이제 집토끼는 짐이 다 상태고 바깥에 있는 토끼를 데려와서 주식을 사야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산토끼도 와야 되는데. 산토끼가 와야 되는데 네. 지금 산토끼들이 안 오고 있는 거죠. 아. 2차 전지주가 오늘 오랜만에 올라가서 참 다행스럽기는 한데 새해 들어서 관련주 시가총액이 50조 원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게 전기차 시장이 좀 부진하다, 이 와중에 테슬라가 잘 안 팔리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쓰리 쿠션을 먹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2차 전지주 다시 저가 매수세도 들어오거든요. 앞으로는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2월 증시는 1월보다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굳이 당구를 빌려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보았는데 2차 전지주가 요즘에 좀 힘들었어요. 오늘 오랜만에 올라가는데 네. 2차 전지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주식을 좀 봐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펀드멘탈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요 공급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일단 펀드멘탈에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다소 우리가 이제 기대치보다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전기차 자체에 대한 판매량, 그러니까 판매는 늘어나는데 판매 증가율 자체가 이제 꺾였다라고 좀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오래전부터 해왔던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캐즘이라는 단어들을 요즘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리어답터 분들이라든지 이 자동차 시장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미 다 구입이 끝난 상태고 이제 대중화로 넘어가야 되는 단계인데, 이 대중화로 넘어가는 단계가 일단 생각보다 조금 뒤로 밀리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다라는 것들 중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테슬라의 가격 인하죠. 원래 제품에 있어서 제품이 잘 팔린다라면 굳이 가격 인하할 필요는 없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격을 인하한다라는 그 신호 자체가 테슬라 입장에서도 보면 판매를 중점을 두고 있고 수익성을 다소 좀 악화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산업 자체가 약간 일단은 성장세가 멈췄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바로 수급입니다. 우리가 2차 전지가 2023년에 올라갈 때만 하더라도 이런 악재가 없었던 것들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수급이 들어왔었죠. 네. 근데 이제 수급 면에서 보면 이제 공매도도 금지가 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제 투자자들의 요구를 들어줬었던 상황인데 오히려 주가는 못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는 것으로 이제 그 수급은 보이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들이 신규 매수냐 아니면 그동안에 밀어놨었던 공매도 청산이냐라고 봤을 때는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청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기준으로 60만 원대 공매도가 멈췄습니다만 60만 원에서 공매도 청산이 나온 게 아니라 50만 원이 깨지니까 이제 공매도 청산들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맞물리면서 2차 전지는 우리가 이제 재료도 좀 미흡하고 네. 수급 자체로 본다라면 반등하는 듯하게 보입니다. 오늘 이제 다시 또 밀리고 있거든요. 거래량 자체가 2023년 막 주가가 올라갈 때 이전 거래량으로 회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쪽의 관련 주식들에 대한 관심이 과거에 대비해서는 많이 사그라들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금요일에 반짝 올랐고 오늘 오전장에 반짝 올랐던 건 그냥 일회성 이벤트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테슬라가 전일 뉴욕 증시에서 4%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그동안 오랫동안 빠져서 이제 올라온 기술적 반등이다라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의 분석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장의 힘이 그만큼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약하냐? 다른 주식들 말고 2차 전지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각이 그만큼 약하다라는 겁니다. 테슬라가 4%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부 종목은 한 10%까지 올라간 종목도 있거든요. 관련주가. 그런데도 지금 윗꼬리를 벌써부터 5전밖에 못 달았다는 거죠. 그래요. 그런 것을 보게 된다면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시장을 냉정하게 보게 된다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나 관심 없어, 2차 전지 나 신규 매수 안 할 거야 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죠. 원래 주식이 올라가려면 앞서 이제 당구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네. 우리가 이제 집토끼는 짐이 다 상태고 바깥에 있는 토끼를 데려와서 주식을 사야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산토끼도 와야 되는데. 산토끼가 와야 되는데 네. 지금 산토끼들이 안 오고 있는 거죠.
집토끼들은 이미 내려올 때마다 물타기를 다 하신 상태고. 산토끼는 어디 간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게 이제 그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2023년에도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었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집토끼이셨던 분들이 이기는 상황이었었죠. 그러면서 산토끼 쪽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별로 좋지가 않은 건데 적을 좀 많이 만들어 놓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랬던 것도 이것을 참 믿어야 된다. 보기 드문 현상이었었죠. 했어요. 현상이었었던 것들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봤을 때 동학개미 운동에서도 일부 섹터들이 강하게 올랐었었죠. 2020년과 2021년.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때도 뭐 영원할 거다.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이 주식은 30년을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그 후유증이 지금 이제 결국 산업의 둔화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끝났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이제 주식을 매수자 우위와 매도자 우위로 봤을 때는 지금 매수자 우위죠. 기다려서 사면 되는데? 네. 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게 제가 지금 여기서 펀드멘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보고 그리고 판단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할 때 제가 수급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차트를 저는 2차전지를 봐야 된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차트를 볼 때는 차트를 보시는 분들의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차트는 모든 것들이 녹아 들어가 있다라는 명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중소형주 같은 경우 차트에 모든 것들이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반면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보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무슨 테슬라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죠.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가 모르는 투자자들이 모르는 새로운 뉴스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봐야 되겠고 결국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거론하는 주식은 전 차트를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 증시는 진짜 수급이구나. 이걸 날마다 거의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테슬라 관련해서도 캐시우드가 테슬라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정도면 충분히 싸다 해서 많이 사들이기도 했습니다만 개인 입장에서도 야 테슬라가 지금 190불대 아래까지 내려와 있었다라면 이 정도면은 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판단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뭐 특정인이 내가 주식을 샀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주식을 할 때 내가 이것을 샀다라고 얘기하고 언론에 공표한다라는 것은 내가 샀으니까 니네도 좀 사줘라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여기에 우리가 언급하는 사람들은 전업 투자자라는 걸 기본적으로 그렇죠. 인식을 하셔야죠. 그리고 캐시우드가 그 한때 이제 유명했었습니다만 그 사이에 또 조용히 계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투자가 계속해서 좋지 않았고 이분은 테슬라를 사랑하는 건데 결국 저는 그래요. 투자자라면 다른 사람이 산 것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내가 판단해야 되겠죠. 자,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전기차라는 거 조금 전에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애플카 자체도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애플카도 자율주행 레벨 3 정도에서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평범한 전기차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테슬라도 이제 평범한 전기차가 됐다라는 겁니다. 테슬라가 그동안에 비교 우위를 얘기했었던 기가팩토리 같은 경우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이것을 다 도입을 한 상태고 테슬라 같은 경우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현대기아차보다 떨어졌어요. 과거에는 기가팩토리를 통해서 영업이익률 자체가 높았습니다만 그들이 가격 할인 정책을 펼침으로써 그 가격 할인 정책은 결국 영업이익을 깎아먹는 행위거든요. 이러면서 영업이익률이 10% 두 자리에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테슬라가 비교 우위를 나타낼 방식은 무엇일까요? 지금 전기차를 안 하는 회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는 저는 그래요. 처음엔 전기차라는 것이 굉장히 새로운 어떤 신문물이었다라면 이제는 신문물을 통해서 안락감을 느끼는 상태. 그렇다면 테슬라의 차량 완성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엔 그랬죠. 전기차가 나오고 기존 차들은 망할 거야라는 극단론이 있었다라면 지금은 이제 보면 뭐 포르쉐도 만들고 현대기아차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뭐 풍절음이 안 들린다라는 등
뭐 차가 오히려 더 뭐 한다라는 등 네. 여러 가지 이제 품질에 대한 얘기로 옮겨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싸다고 들어갈 땐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저는 거예요? 오히려 현대기아차를 최근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현대기아차 아까도 질문 하나 들어왔었는데 오랜만에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주가가 이렇게 안 오른다고 하다가 정말로 실적 베이스로 올라갔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올해부터 현대기아차의 배당 아직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벚꽃 배당이죠. 올해부터. 예, 그러니까 기아 같은 경우 3월 20일 날 현재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우선주 같은 경우 오히려 1% 배당을 더 받죠. 그러면 기아 같은 경우 5,600원 배당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고 현재 지금 10만 원이죠. 그러면 지금 사서 2달 보유하고 있으면 5% 수익이 나는 겁니다. 우선주 같은 경우 10%가 나고요. 네. 따라서 지금 오히려 우리가 이제 이 전기차에 올인을 해가지고 테슬라 살 것이냐 2차전지 살 것이 아니라 기아 현대차의 배당 아직 기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거든요. 올해 처음 도입된 거라 은행주들이 52주 신고가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은행주 지금 사셔도 배당 받으십니다. 그렇죠. 포스코그룹도 받습니다. 단 삼성전자는 이미 끝났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은 우리가 분기 배당을 하기 때문에 네. 이 분기 배당과 관련해서 12월 말까지 보유하셔야 되니까 삼성전자는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약 700여 개 기업이 올해 3월 달 배당을 하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지금 노리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 그래도 금융주 같은 것들은 원래 금리 인하 얘기 나오면 수익성 떨어지겠는데 보통 그렇게 되는데 배당한다고 하니까 기관들도 꽤 많이 사는 것 12월 같더라고요. 말일자 기준으로 그 실적 갖고 배당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번에 금리 인하랑은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요즘에 제법 인기가 좋습니다. 잘 한번 들여다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미국장에서는 AI가 그냥 멱살 잡고 끌고 간다 이렇게 표현해도 예.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우리도 반도체 있잖아요. 네. 물론 최근 들어서 국내 반도체주 좀 올랐습니다만 네. 미국이 시원하게 올라갈 때 그만큼 가치가 주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는 AI는 하나의 산업혁명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박예미 기자님도 네. 차를 모시지만 우리가 차를 한 달에 한 번씩 바꾸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차를 바꾸는 네. 내가 그 시기가 도래해야 차를 바꾸는 거지만 인공지능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라요. 지금 이제 인공지능 관련하신 분 대학 교수님하고 엊그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논문을 쓰고 있는 과정에서도 이게 더 빨리 진화해버린다는 거죠. 나 지금 쓰고 있는데 자꾸 업그레이드가 업그레이드가 돼서 계속 된다라는 고쳐야 거죠. 되는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네. 이 산업은 지금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죠. 2차 전지 전기차가 10%가 늘어나려면 몇 년이 걸리겠지만 인공지능과 관련된 얘기는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상태죠. 자, 그렇다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투자는 저는 지속해야 된다. 그런데 미국과 우리는 좀 결이 다르죠. 지금 52주 신고가를 갖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GPU와 관련된 부분들이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을 납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빅테크 기업들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실적들이 나오겠습니다만 다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거기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런 상태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편승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미 간의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요소들 중에 하나가 물론 저는 가장 큰 요소는 경제 성장률에 있다라고 보지만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인공지능과 관련된 퍼포먼스가 화려하게 나타나고 네.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국내랑은 좀 다르게 봐야 되겠죠. 어제 이제 PBR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네, 정부가 이제 그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라 이걸 끌어올려다 정책적으로 이제, 밀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일본 사례를 들지만 실질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 이 얘기가 나오면서 워렌 버핏이 사고했다라고 하지만 그 뒤에 올라간 거 보면 성장주들이 더 많이 올랐어요. PBR 주주보다. 하여튼 anyway 지금 PBR이란 자산 가치를 따질 때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 자산 가치는 뭘로 따져줘야 될까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글 같은 자산 가치는 뭘로 따져줘야 될까요? 이 자체가 회계 자체가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죠. 어찌 됐든 지금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얘기는 안 하는 기업 안 하면 도태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업 입장에서 곤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예미 기자님이 네. 글로벌 이제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저보다 크시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네.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뭐 그걸 갖고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같이 이제 방송을 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인공지능을 안 하면 도태되는 거예요. 하지만 인공지능을 제가 만들어 놓는다 해서 그 인공지능이 활용도는 떨어질 수 있겠죠. 자, 어떤 기업이 돈을 벌겠냐라는 부분들 보다는 지금은 박연미 기자님이나 저나
방송인이라는 어떤 하나의 공동 카테고리를 본다라면 인공지능 투자에 막대하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끌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국과 미국은 AI가 있다와 없다로 좀 나뉘는 그런 시장인데 인텔은 지난주 금요일에 12%가 빠졌어요. 이 회사는 뭐가 문제입니까? 반도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인텔 같은 경우 이제 시스템 반도체로 좀 나가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엔비디아 GPU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주가 퍼포먼스 오늘은 좋습니다만 최근에 약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게 D램이죠. D램. D램에 대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막대한 투자. 저는 인공지능도 올 하반기쯤 되면 이 GPU나 HBM의 재고가 쌓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벌써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작년에 엔비디아가 밝혔었던 것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서버가 20만 개가 작년에 투자가 됐고 올해 40만 개가 투자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올해 40만 개가 투자가 되고 나면 이 더 이상의 이제 그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한계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적절하게 어떤 것들을 딱 멈추면 좋은데 그 우리가 이제 케인즈가 얘기한 샤워실의 바보. 그 우리 옛날 수도꼭지 보면 네. 찬물 뜨거운 물 틀었다 적정 온도로 가려면 우리가 극단적으로 찬물 뜨거운 물을 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우리가 벌써 그 코로나 때 D램 서버를 늘려놨다가 지금 공급 과잉이 만나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만들어지고 있는 D램이 아직까지 판매되고 있는 것보다 많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면 반도체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걸 봐야 되지만 D램과 관련된 거 최근에 온디바이스 관련된 또 반도체도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온디바이스 관련주들은 이제 실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그 퍼포먼스가 좀 약하다라는 부분들 반도체는 정말 하나가 아니다라는 거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AI 얘기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반도체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샘 얼트먼 오픈 AI CEO가 한국에 와서 네. 예상보다 훨씬 길게 그렇죠. 머물다 갔거든요.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뭐 손에 잡히는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협력을 하면 한국 기업들이 그 후보로 당연히 들어갈 거다 이런 예상은 해볼 수가 있는데 AI 반도체 관련 테마주들은 어제 하락 마감을 했어요. 네. 이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이유들이 이제 혼조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AI 관련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는데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코스피 시장에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PBR이 몰고 온 상황. 그다음에 처음에 PBR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이마트 같은 게 왜 올라? 뭐 설 연휴 때 뭐 매출이 늘어날 거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그 밝혀진 게 이제 PBR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이 분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코스피 시장의 대형주들이 올라갈 때는 코스닥의 개별 종목들이 맥을 못 추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쪽에서 빠져나와서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쪽 관심들이 이제 네. 몰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 실질적인 영업이익 개선 속도보다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이제 딱 쏟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임계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물이 끓기 전까지는 99도까지는 물이 안 끓죠. 근데 딱 임계치에 도달하면 물이 끓어버리는 것처럼 서로 간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작은 종목들이 이익과 상관없이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만 어제 그 충격이 한번 딱 왔고 그 충격이 오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매물을 좀 부르는 그런 역할들이 좀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더군다나 이번 주에 오늘 이제 갤럭시 24가 이제 공개될 가능성이 이제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애플의 XR 기기가 이제 이번 주말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벤트 드리븐이 이제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실물들이 좀 나와주게 되면 그거 관련해서 올라갔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조정은 좀 필요하다라고 봐요. 근데 항상 모든 주식은 이제 조정이 어디서 멈추느냐가 향후에 이 강도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앞서 2차전지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강도가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거의 뭐 고점대에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이라면 반도체도 이제 시험에 들어갈 상황이다라고 봐요. 근데 그 기준점을 뭘로 보느냐? 하이닉스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 네. 그래요. 그러면 1월 증시는 사실 그렇게 우리를 속 시원하게 해주지 못했거든요. 네. 2월 증시는 어떻겠습니까?
2월도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설 연휴도 또 있긴 하겠습니다만 굳이 그것을 안 따진다 하더라도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2월 달 정도 되면 지금 이제 미국도 이제 이번 주에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실적들이 나오고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2월 중순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실적, 온기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온기 실적보다는 우리가 이제 미래에 대한 전망의 이제 가이던스들이 나올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포커스가 있는 거죠. 지난 일 갖고 따지면 뭐해? 우리가 이제 새로운 2024년을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올해 이제 지금 증권가들이 바라보고 있는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들을 보면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올라간 주식만 얘기했죠. 지금도 사실 눈높이가 되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눈높이가 높은 건 아니지만 네. 지금 52주 신저가를 가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 일단 미국과 더군다나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이 2% 미만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지금 뭐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네. 미국 코끼리가 뛰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사람이 기어가는 정도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 그건 무시할 수 없겠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군다나 2월 달 지나고 나면 이것도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보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박유미 기자님도 옛날에 직장 생활하실 때 보면 인사이동이 있고 나면 네. 새로운 사업 계획을 짜잖아요. 그게 이제 아마 3월 정도부터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들이라든지 연기금들이 그때나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2월에는 너무 그렇게 앞서서 생각은 조금 멈출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스케치한 거 보고 색칠하러 들어올 테니까 2월에는 신중하자.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지금까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